안녕하세요. 다해건설정보 최과장입니다. 운전은 초보 때보다 1년차에 더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죠. 아무래도 이제는 괜찮다는 자신감에 긴장의 끈을 놓기 쉬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익숙한 길도 처음처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은 운전을 하는데도 인생을 사는데도 필요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법인 실질자본금과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피어나는 봄이 다가오는 3월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12월 말 결산이다 보니 3월 말까지 결산 마감 보고를 해야 해서 많이 분주하고 바쁠 거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보유 중인 건설업 업종마다 등록 기준 자본금 요건이 있고 일반 회사의 결산과는 달리 실질 자본금이라고 해서 보유 중인 면허에 등록 기준 자본금을 맞춰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종목별 자본금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 3월 말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 결산은 2021년 말 기준 결산이니 맞추셔야 하는 실질 자본금 요건은 대업종 전환 이전에 등록 기준 자본금 기준이 되겠죠? 2021년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 자본금은 어떤 것일까? 실질 자본금에 관련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연말 결산 시 경영 비율, 이익잉여금 및 실질 자본금이 중요합니다. 경영 비율 이익잉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실질 자본금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운영 중인 사업장의 경우 3억 5천만 원의 실질 자본금이 나와야 합니다. 화면과 같이 재무상태표를 보면 상단은 자산 총액 17억, 중간에 부채 총액 1억 3,700만 원, 그리고 자산 총계에서 부채 총계를 뺀 자본 총계가 16억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질 자산 산출법은 자본 총계에서 건설업에서 부실로 간주하는 항목을 빼야 하는데 건설업에서는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모든 자산 계정을 실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선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실질 자산과 부실 자산에 대해 알아보고 실질 자산 산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서 현금은 자본 총계의 1%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금은 결산 기준일 앞뒤로 60일 이상 평잔액만 인정하며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결산일 현재 잔액보다 평균 잔액이 적은 경우 평균 잔액 금액만 인정하며 결산일 현재 잔액보다 평균 잔액이 큰 경우 결산일 현재 잔액으로 인정합니다. 즉 작은 수로 인정합니다. 둘째, 매출 채권은 2년 이내에 공사 계약 중 공사 완료 및 결산 기준일 현재 계산서 발행은 되었으나 미수금된 금액은 자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보유 중인 건설업 등에 관련한 공사에 대한 매출만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계산서 발행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수금이 안 될 경우 못 받을 금액으로 간주하여 부실 자산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미수 수익은 통상적으로 주력 업무 이외의 수익을 미수 수익으로 말하는데 예를 들어 보유 중인 차를 팔았을 때 수금 전이라든지 등으로 실제 공사업 관련이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마다 회계를 달리할 수 있으므로 실제 보유 중인 건설업종과 관련된 사항이면서 방금 언급한 매출채권과 관련된 사항이면 매출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넷째, 가지급금은 건설업에서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실제 예치된 금액으로 결산일자 현재 자단가 및 좌수로 곱해서 100% 인정됩니다. 여섯째, 차량 비품 등은 실제 증빙이 되어야 하며 모든 감가상각 후 남은 금액으로 자산 인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보증금 역시 건설업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실질 인정되는 자산을 계산해서 부채 총계를 뺀 경우 이런 식으로 실질 인정되는 자산을 계산하여 자산에서 부채 총계를 뺐을 때 건축공사업의 경우 3억 5천만 원의 자본 통계가 나와야 실질 자산에 적격이 됩니다. 이 예시에서 보는 재무상태표상에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자본 총계가 16억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회사에 가서 실질 자산을 산출해 보다 보면 3억 5천 이상의 자산이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에는 4억 3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평잔이 거의 안 나오는 경우, 매출 채권이 5억 3천만 원이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만 사실상 계정별 원장 및 실질 자산 관련 증빙을 기준으로 보다 보면 2년이 경과되었거나 건설 관련 매출이 아닌 경우 등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실질 자산은 언제,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적어도 결산 기준일 한 달 전에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기장을 맡기시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결산 기준일 한 달 전에는 가결산을 해달라고 하셔서 1차 확인한 뒤 결산 마감일 전에 매출 계산서 발행이 얼마인지 등 실질 자산이 될 항목을 확인하고 부채는 얼마인지 확인한 뒤 등록 기준 자본금보다 얼마가 부족한지 계산해서 예금으로 예치 후 6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 예시를 보다 보면 법인 등기부상 자본금이 예시의 재무상태표처럼 7억 9천만 원인데 7억 9천만 원으로 실질 자산을 맞춰야 하는 줄로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설업은 건설업 면허마다의 등록 기준인 자본금 요건만 실질 자산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자산 계정에는 있지만 사실상 실질 자산으로 보기 어려운 부실자산 항목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청이나 협회에서는 우리 회사의 실질 자산 확인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매년 2월 15일에 1차 공사 실적 신고를 하고 3월 말에 결산 보고를 한 뒤 4월 15일까지 결산 보고한 결산서를 2차 실적 신고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협회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그해 하반기에 부실로 보여지는 회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공문을 보내어 실질 자산에 관련하여 부실이 아니라면 그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합니다. 그럼 회사는 실질 자산 등이 맞다면 그에 맞는 증빙들을 제출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태조사 시 계정 과목별 건설업 실질 자본금 보속서류 일람표는 아래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업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사업주분들의 번창과 성공을 기원하며 이번 시간에는 건설업 연말 실질 자본금에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차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분의 실제 상황과 조건으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듣고 싶으시다면 가야건설정보로 연락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